재혼 7년차 한 가정이 겉보기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의 행동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네, 이 씨 부부는 슬하에 6살 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가족 구조가 갈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편의 부정예를 존중해왔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양육비를 보내면서도 현재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지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늘 큰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에 서운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아들의 만남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격주로 만나던 부자의 시간을 응원했고 부자끼리 여행을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남편이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오면 A씨는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자 딸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전처 아들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복 동생이 태어난 상황에서 아빠마저 소홀해지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 아들을 만나러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만나는데 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기, 노트북, 태블릿 PC 등고가의 선물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춘기 아들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의 외박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사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침 남편의 전처가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치료 기간 동안 혼자 있을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전처의 집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평소보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설명하기 힘든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들하고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전처가 함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살피던 A씨는 낯선 숙박업소 결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A씨는 결국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가장 우려했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아들 없이 전처와 단둘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간다던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몸이 불편한 전처를 부축하듯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보기에는 연인처럼 다정한 스킨십으로 느껴지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내밀며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아픈 전처를 간호하기 위해 함께 있었을 뿐 잠자리는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해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행동은 사실상 두 집 살림과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의 절반가량을 전처의 집에서 보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A씨는 이전부터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자신과 딸을 버리고 아들과 전처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모습은 A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남편은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픈 전처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전처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선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명확히 정리되어야 현재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어디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처의 집에서 아이를 만나는 것, 특히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인 내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 씨의 경우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의 전처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의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돈을 남편이 대신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송으로 인한 감정의 고립입니다. 남편은 전처에 대한 소송을 자신과 아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매개로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부부관계의 연장선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이러한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가정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혼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과거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남편은 아픈 전처를 돕고 아들을 챙기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현재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A씨는 법적 조치와 관계회복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A씨와 어린 딸의 상처가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남편의 명확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연민을 끊고 현재 가정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재혼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 부모의 역할과 부부의 의무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